잘하고 있구먼. 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증일입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고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와는 반대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신경치료를 실제로 받는 분들이 볼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재밌는 주제를 좀 선정을 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영상을 자주 찍도록 하겠지만 기초가 되는 이런 자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경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실제로 설명으로 쓰일 거라서 좀 자세하고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허리 주사, 목 주사, 그리고 뼈 주사, 그리고 척추 주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중에 뼈 주사란 말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뼈 주사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런 주사의 정식 명칭은 신경차단 주사요법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할만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신경에 놓는 주사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깊숙이, 아주 그냥 깊숙이 긴 바늘로 찌른다는 생각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차단 주사요법은요, 척추뼈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 근처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추면요, 이 척추뼈 사이사이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쪽에 신경이 눌리거나 해서 아프게 되면 그런 이쪽에다가 주사를 놔서 이 아픈 신경을 덜 아프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약을 먹거나 정맥으로 주사를 맞아서 하게 되면은 그 약이 우리 몸에 전신에 다 돌다가 해당 부위에 살짝 묻어가지고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신경 주위에 직접 주사를 놓는 이 신경 차단술은 효과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 부위에다 주사를 놓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약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아픈 부위에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은 줄이고, 그리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탁월한 주사요법이라고나 할까요? 허리의 경우에는 허리 부위에 놓고, 목 디스크라면 당연히 목 부위에 놓겠죠.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단 한 번만 맞아도 몇 년간 지속되던 그런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아주 그냥 기적의 주사라도 하기도 했고요. 치료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뒤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보고 호전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또 치료를 할지 어떨지 치료 효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 치료한다고 하면요, 환자분들이 보통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파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아픈 게 뭐 그 따끔한데 그 못 참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사 자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주사침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고요.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 주사, 근육 주사 맞는 것 같은 그 정도 느낌? 그 정도 좀 따끔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의사는 환자의 척추 질환이 아주 심해서,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이거는 거의 괜찮은 뼈고요. 이런 데가 울퉁불퉁 나오고 이 신경 사이가 좁아져서 바늘이 들어갈 어떤 공간 자체가 없는 그런 거를 아주 기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형적으로 변형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은 주사 놓는데 한 몇 초밖에 안 걸리고요. 환자가 어려운 환자이거나 숙련이 덜 된 의사라면
이것보다는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정확한 것이 생명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천천히 하시더라도 배운 대로 정확히 시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면 1, 2분, 보통은 5분이나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침이 위치를 잡으면 조영제로 한 번 더 제 위치에 이 주사 바늘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지 원하는 위치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약을 주입을 하는데요. 이 약이 좀 아픕니다. 이 약이 들어갈 때는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있는데요. 보통 몇 초 지나면 통증이 좀 없어집니다. 신경 차단술이 그렇다면 어떻게 통증을 줄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사약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통증이 좋아지냐?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은 모두 다 그 신경을 누르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을 누르는 쪽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눌린 쪽에 그러니까 그 병소가 있는 쪽에 통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신경을 자극한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 주사는 그 아픈 신경 주위에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의 작용을 없애고 일시적이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과민해진 신경을 덜 예민하게 해줘서 통증을 조절하거나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의 기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있던 그런 원인 질환이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게 조금 완화가 되거나 뭐 없어져도 통증 그 자체가 남아서 통증을 계속 다시 이렇게 만드는 악순환 증상이 발생해서 통증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주사나 시술들이 있고 신경치료의 효과는 도대체 신경주사가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냐 라는 거에서 말씀드리면요, 신경주사 치료에는 척추에서 시행하는 그 경막외 신경차단술, 그리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그리고 내측지 차단술, 관절 차단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들어도 아주 저도 말할 때 헷갈릴 정도로 이게 많고요. 그리고 목의 통증이나 수족냉증, 그리고 심지어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는 그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목 쪽에 있는 신경을 차단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암 환자나 그 췌장암 환자에서 또 시행하는 복강신경절 차단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시술 방법은 기본적인 원리가 아주 비슷하고 사용하는 약제도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정확한 치료명이나 부위를 다 알긴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치료에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당연히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많습니다. 약은 비슷해도 아주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주사를 여기다 놓느냐 여기다 정확히 놓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고가의 시술들도 많습니다. 약물로 하는 치료도 있고 또 열로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지지는 경우, 열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쪼그라뜨리게 하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 치료들은 워낙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 그것보다는 신경주사 치료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신경주사가 비용 대비 효과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비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주사 치료는 아주 좋은 치료죠. 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보통 특수한 방사선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주사가 사실 뭐 여기 들어갔는지 이쪽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옆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주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약을 정확하게 투여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차단술은 시술 시에 어떤 약물이 사용될까요? 신경차단술에 사용하는 약도 이게 뭐 논란거리가 좀 많은데요. 거기에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정말 몸에 나쁜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술 시에 사용하는 약물은 대개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 국소 마취약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약물의 흡수를 돕고 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약이 하나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리식염수가 들어갑니다. 이 약을 혼합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국소 마취약은 아주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아니면 만성 통증이 그냥 계속 지속될 때 그 통증을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 이렇게 쭉 가게 되면요, 이 통증 자체가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거나 아니면 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통증이 계속 악순환하는 그런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웬만한 통증은 마취약에 들어가면 일단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이 통증의 고리를 한번 끊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면 이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노리고 그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흔히 매우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맨날 먹는 소금 있잖아요. 그 소금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막상 그 질문을 받아보면 이 소금이 좋으냐 나쁘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약도 이 소금이 좋으냐 나쁘냐를 고민하는 그 내용과 약의 사용이 똑같습니다. 소금을 적정량을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하고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너무 한꺼번에 그냥 많이 먹으면 그냥 위험해서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짜서 치사량을 먹기는 어렵지만 이게 가정이니까요. 약도 똑같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용량만 잘 맞춰서 사용한다면 매우 좋은 약이죠. 신경차단 주사는 보통 소량의 스테로이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오히려 제가 공부한 외국 책들 보면 우리가 쓰는 우리가 국내에서 쓰는 약의 몇 배 용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경 차단에 쓰는 그런 스테로이드 약물에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극히 드뭅니다. 자잘한 부작용들은 좀 있죠.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장기간으로 시술을 받을 때도 용량을 과도하게 쓰지만 않으면 보통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사는 한 병원에서 같은 의사한테 관리받고 주사 맞는 걸 추천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경치료를 반복해서 계속 놔주진 않죠. 보통 나 너무 아파서 주사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번에 맞아서 이번에 놓긴 좀 그렇습니다. 이번 약만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서 오늘 맞고 한 이틀 있다 저기 가서 또 맞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용량 조절이 안 돼서 남용의 우려가 있어 좋지 않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스테로이드가 종류가 여러 개예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흔히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스테로이드는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와는 전혀 다르고요. 또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효과가 좋은 스테로이드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이 또 많은 스테로이드였어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가 하얀색인데 그 스테로이드는 지금 금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예전에는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요새 쓰는 약은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흡수를 돕고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그리고 유착을 방지해주는 약은 주변 조직과 늘어붙은 신경을 풀어주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술, 그러면 이거 신경 차단 시술 있잖아요. 그 주사의 금기 및 시술 전후에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지, 합병증이 있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는 주사 후 가렵거나 몸이 이렇게 붓는 알러지가 가장 흔한데요. 그 눈이나 이런 입술 같은 데도 붓는 알러지는 많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심한 거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좀 오셔야 되고요. 가벼운 가려움증은 흔한 편입니다. 흔하면 뭐 얼마나 흔하냐? 그러면 몇십 명에 한 명꼴 그 정도입니다. 우리 제가 사용하는 약은 그렇게 뭐 알러지가 있는 약이 아니라서요.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일시적인 고혈당은 흔합니다만 이것도 약이 요새는 그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약이 아니라서요. 혈당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오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혈당을 집중 관리하실 것을 주의시켜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까지는 잘 없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또 출혈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마비가 오거나 해당 부위가 감염되거나 아니면 신경을 막 찔러가지고 그쪽에 뭐 손상시켜서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은 보고만 좀 되고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더라 하고선 소문만 들리지 대부분의 의사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신경차단술은 거의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맞고 나서 일반적인 경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경과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보통 주사 맞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합병증은 아닌데 합병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증상을 말씀드리면 보통 신경주사를 맞고 나면 해당 신경이 담당하는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좀 움직이기가 좀 힘 빠져서 걷기가 힘들고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신경 자체가 이게 감각신경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경 자체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이쪽에 주사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신경이 약에 반응해서 마비 증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약하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심하게 오더라도 보통 한두 시간 정도 회복되는 게 보통입니다. 목 디스크에 놓는 신경근 차단술이나 목 디스크면 이 목 쪽에 어디를 놓겠죠. 그리고 직접 그 목에 놓는 성상신경 차단술 주사 같은 경우는요. 얼굴 한쪽이 마비가 와서 이렇게 눈이 좀 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사에 들어있는 약이 주위에 있는 교감신경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한두 시간 정도 눈꺼풀이 좀 내려오고 눈이 충혈되고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또 회복되고요.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주사 놓는 쪽에 목신경은 이 약간 척추 옆쪽으로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성상신경절이라는 거는 교감신경을 담당하는 그 신경인데요. 이 목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디스크 치료를 할 때도 이쪽이 마비가 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 성상신경절을 직접 주사를 놓을 때도 마비가 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그래서 목 쪽에는 그게 굉장히 흔한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다. 그리고 주사 맞은 부위 즉 목이나 허리가 뻐근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통증은 대개 그 한 목이나 허리가 해당 부위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뻐근하다가 소실되는 게 보통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언제까지 그럼 이 주사를 맞아야 되냐? 보통 신경 차단 주사 간격은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맞게 됩니다. 이게 일주일에 3번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고 다음 일주일에 또 한 번 맞고 그리고 환자 증상을 봐서 또 한 번 맞고 그렇게 해서 3회고요. 그 이후에 환자가 증상이 좀 남았는데 아직 조금 미진하다 그러면 한 2주나 3주 후에 한 번씩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았는데 한 번이나 두 번 맞았는데
현저하게 증상이 좋아지면 약하고 물리치료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3회 정도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거 아파서 뭐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주사를 중단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 상태를 보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경치료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숙련된 의료진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정밀 장비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매우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충 놓는 주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적인 면을 고려해서 약물의 남용과 오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다른 치료, 요새 나온 시술들에 비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효과가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꼭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돼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털털한 의학정보 털보의사 김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